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부정선거를 언급했습니다. 드디어 큰 것이 왔다. 라고 또 주장하시는 유튜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죠.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미국에서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한 책임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면 가장 좋을 텐데, 아직 이제 그것은 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 자, 법무부 연설을 앞두고, 부정선거 관여자들 전부 감옥 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SNS, X에서 이런 주장을 했었겠죠. 자, 바이든이 대러시아 관계 진흙탕 만들고 있다.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지금 보면 트럼프는 푸틴에 대해서도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젤렌스키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코너에 가둬놓고 뭐 뚜까 패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도 항복할 것 같아요. 거의. 푸틴에게도 그게 먹힐까? 푸틴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푸틴의 목소리는 자신들이 점령한 땅은 그대로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또 일부 러시아 땅을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걸 그대로 두고서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도 큰 똥배짱을 부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해법이 과연 있겠나? 솔로몬의 지혜가 있겠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에 말이죠. 제 아는 지인도 벌써 뭐 두 사람이나 인터넷 그 SNS를 통해서 트럼프가 움직인다. 드디어 한국 이제 부정선거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이렇게 섞은 SNS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제 봤는데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확실한 어떤 그 메시지를 준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렇게 희망하고 있다. 추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아무튼 이 기사 분명히 법무부 연설 앞두고 부정선거 관여자들을 전부 감옥 보내겠다라고 언급한 이 대목은 의미심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법무부 방문 및 연설을 앞두고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이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로 결과가 뒤집어졌다,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여된 인간들은 전부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 트루스 소셜입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 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그 불법 이민자 유입 등을 열거한 뒤 자신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더라면 완전히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뭐 등등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조작되고 부패한 선거였다. 미국의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이것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은 전부 발본색원해서 감옥에 보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이후 줄곧 부정선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 내용이 새삼 뭐 새로울 것은 없지만 그날 오후 연방 법무부를 방문해 법과 질서 등에 대해 연설하기에 앞서 또 사실 법무부 하면 굉장히 여기에 연관이 되는 그런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선거 주장을 재차 제기한 배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큰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SNS 글에서 특별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요 많은 어떤 그 시사점을 풍기는 발언을 했는데요. 부패한 조 바이든은 우리를 러시아와의 진정한 진흙탕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우리 미국을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자,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휴전 및 최종 종전 합의에 우리가 서명하지 못하면 수백만 명이 불필요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일들이 그
수반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전쟁 조기 종식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이제 발언에서 가장 이제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의미심장한 발언은 결국은 부정선거가 되겠죠. 미국도 사실 이렇게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어떤 부정선거 의혹도 분명히 이거를 사회 공론화 해가지고 정식으로 수사를 하든 뭐 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해야 된다고요. 팩트 체크도 없이 그냥 뭐 일 없다는 식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부정선거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웃기는 게 말이죠. 그렇다면 토론하재요. 토론. 토론으로 풀릴 의미가 이게 토론이 아닙니다. 이건 토론으로는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아니다라고 그냥 우기면 되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선관위가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게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면 참 깝깝합니다. 그런 사람 세워놓고 토론 백날 천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아무튼 부정선거가 말이죠. 미국에서 저렇게 나올 때는 분명히 거기에 상응한 뭐랄까 우리도 그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부정선거 카르텔은요 대한민국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A위협이라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결된 어떤 그런 고리들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어떤 선거망이다, 부정선거망이다라고 의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그러죠. 대한민국이 부정선거의 그 일종의 허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국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중국을 등에 업고 엄청난 어떤 음해 공작, 선거 조작 공작이 벌어지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중에서도 특히 연수원 거기를 급습하기 위해서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급습해봤지만 거기서는 중요한 단서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는 선관위가 선거했을 때마다 서버를 임대를 해가지고 3개월간 임대를 해가지고 서고는 되돌려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료는 다 파기되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버를 확보하라고 그동안 많은 주장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도 서버를 그대로 두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았어. 그리고 서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서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법을 어긴 것이 될 겁니다. 원래 이 선거 관련한 어떤 이런 서버들은 그렇게 빨리 파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빌려놓고 리스해가지고 임대한 뒤에 3개월 끝나면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회사하고도 어떤 카르텔이 있겠죠. 뭔가 연결된 뭐가 있을 겁니다. 그거 증거가 유력한 증거가 될 텐데 거기를 덮어도 여러 번 덮었을 겁니다. 서버를 없애지는 않았을 거예요. 비싸니까. 그 서버 위에 다른 뭔가를 계속해서 추가해가지고 포렌식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날 계엄 당일날 선관위로 갔던 계엄군들이 뭐 그게 계엄군이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 블랙 요원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죠. 특별한 성과를 얻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기 뭐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요.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할 때는 대한민국하고도 다 연결된 이야기라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공론화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광장의 힘이라든가 우파 유튜브의 힘만으로는 지금 딱 한계에 지금 와 있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갖고 언급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일정한 수준에서 더 올라가지 않거든.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레거시 미디어가 입을 닫고 있어서 그렇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부정선거 주장 자체를 음모론으로 보고 쓸데없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아예 취급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도권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들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히려 제도권 정치인들은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을 또라이로 보잖아요. 음모론자로 보고 이게 더 힘이 세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면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압수수색 한번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결국에는 계엄을 선포했던 겁니다. 계엄 선포의 가장 큰 이유는 거대 카르텔입니다. 친중 거대 카르텔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벌써 드러났잖아요. 이번 이 대선은 이재명과 나의 대결이 아니라 시진핑과 나의 대결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최근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 명백해요. 그 트럼프도 사실은 이 중국과의 싸움이거든요. 전부 중국을 향한 대중국 봉쇄망, 대중국 견제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 정책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미국과 손을 잡게 되면은 전부 이 이제 부정선거 거대 카르텔 친중화를 위한 중국의 일종의 1대1로 정책입니다. 그 노선과의 미국의 뭐 세계 전략과 이 충돌이 일어난 거죠.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지금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한 수단은 이 부정선거를 규명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잖아요. 자, 미국이 부정선거를 전면적으로 만일에 조사한다라고 치면요.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와도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수사가 진짜로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번에 이 기사를 민주당 쪽의 인사들도 봤겠죠. 선관위 쪽에서도 봤겠고요. 아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겁니다. 그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요. 자, 아무튼 트럼프는 분명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조해서 완전히 이제 이번에 기회가 딱 한 번 올 것 같아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는 이런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압도적인 차이로 대통령이 됐느냐? 그것도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트럼프 측에서는요 부정선거 시도가 있을 것으로 대비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자원봉사자 성격의 변호사들만 5만 명인지 4만 명인지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들이 협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게끔 초전 박살식으로 완전히 그냥 철저한 감시와 여러 가지 계몽을 통해서 이번만큼은 부정선거가 거의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닐지 몰라도 그들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소기의 성과를 못 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로 트럼프가 이겨버린 겁니다. 그거를 우리도 잘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선거가 있더라도 부정선거 카르텔을 다 정리하면 좋겠지만 정리 못했을 때도 선거는 일어나잖아요. 그럼 선거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되거든. 그러자면 이기자면 트럼프가 이번에 이긴 이 전략과 여러 가지 관련된 노하우를 이렇게 잘 숙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실정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요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는 어쨌거나 정치 세력의 이 중심에 있는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데 가령 선거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네 배짜라고 그런 거 없어. 부정선거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또 이게 공연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튜브에서 광장에서 그렇게 외쳐도 씨알도 지금 맥히지 않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잖아요.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이제 드디어 부정선거 세력이 전면적으로 이제 도륙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수사까지 들어간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도록 트럼프가 어떤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이 부정선거 카르텔은요,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 이제 일루미나티, 뭐 딥스테이트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진짜로 그들 세력과 친중 세력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된 거라면은 미국 대통령의 힘으로도 간단치가 않아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면 이게 간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갖고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라고 뭐 무소불위의 신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마어마한 저항이 따를 겁니다. 거기도. 자, 아무튼 이런 과정 속에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고 결국에는요. 이런 걸 통해서 그 스카이데일리의 그 99 그 기사가 과연 가짜 뉴스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나중에 규명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